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번에 일주일 동안의 소비 일지를 저희가 머니록을 한번 간단하게 후락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어요. 제가 토요일 한번 읽어볼게요. 예. 오후 3시 20분 아이스크림 8,000원. 이날은 온종일 집에서 방콕을 했다. 침대에서 계속 빈둥거리다가 입이 심심해서 겨우 몸을 일으켜 편의점에 방문. 입은 심심한데 딱히 끌리는 게 없어서 아이스크림을 여러 개 샀다. 6시 친구와 어쩌고 떡볶이 19,500원. 계속 집에 있으니 너무 좀이 쑤셔서 동네 친구와 만나 어쩌고 떡을 먹으러 갔다. 떡볶이랑 맥주 한잔하고 짧게 수다 떨고 쿨하게 헤어졌다. 토탈 27,500원. 근데 토요일 이 로그의 가장 첫 번째 줄은 이날은 온종일 집에서 방콕을 했다. 아니죠. 떡볶이 드시러 가잖아요. 떡볶이 드시러 나가는 건 이건 외출입니다. 일요일은 아침에 카페에서 커피와 샌드위치로 9,500원을 쓰셨습니다. 일요일 아침이거든요. 네, 토요일에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자서 정신 차려서 생각하고 분명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알람 끄고 다시 자서 11시에 일어났다. 정신이 이렇게 몽롱한 것은 카페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잠도 깰 겸 책과 다이어리 등을 챙겨서 동네 카페에 갔는데 커피만 먹기 아쉬워서 샌드위치도 사셨습니다. 그래서 9,500원. 그 다음에 이제 카페에서 나오신 거죠. 올리브영에서 팩을 구입하시는데 3,000원을 쓰셨고, 근데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몸이 마치 출근했다 온 것처럼 인식한 건지 이불 누우니까 막 아이고 좋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왔다. 눕자마자 꿀잠을 잤다. 정작 사온 팩은 까먹어서 못했다. 이래서 일요일 지출 12,500원. 이게 봐요. 이런 식으로 정신이 이렇게 몽롱한 것은 카페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혼자 이렇게 내리시는데 이것도 약간 만성적으로 돈을 쓰고 계신다는 그 지표인 것 같아요. 그치, 우리가 카페 갈 때 항상 하는 그 합리화의 정신을 프로세스잖아. 차려야겠어. 약간 이러면서. 아, 집에 있으니까 일이 안 돼. 아니, 가야겠어. 그쵸. 뭐 카드 이런 거 태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정말 그래서 내가 커피가 필요한 거면. 그런데 정신 몽롱해. 안 되겠어. 다이어리, 휴대폰하고 아이패드 챙겨. 짐을 그냥 이렇게. 커피 마시기 아쉬우니까 샌드위치까지. 그치. 환희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팩을 샀어요. 중요한 건 팩을 까먹어서 못했습니다. 예. 근데 토탈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저도 쓸 수 있지가 약간 이분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 그런 느낌? 이제 출근을 해봅니다. 대망의 출근. 오전 9시에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4,100원 썼습니다. 일단 이거는 사적도 없어요. 오후 2시 커피 한 잔 더 6,500원. 마카롱도 함께 사 먹었는데 너무 빨리 해쳐서 사진도 못 찍겠다고 하시고요. 마카롱. 오후 8시 반 집 가는 길에 빵을 구입 15,000원치. 어쩌고저쩌고 이제 겨우 월요일 밤인데 몸살 기운이 있어서 컨디션 조절을 위해 할 일을 잠시 킵하고 사탕 먹고 잤다. 토탈 25,600원. 그러니까 주말에 너무 바빴어요. 제가. 너무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저 마카롱도 항상 약간 커피를 드실 때 함께 사 먹었다고 하시는데 저희 컨텐츠 중에 인생샷과 마카롱 컨텐츠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여기 아이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영상 클릭하면 여기. 많은 부분들 이게 만약에 그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다면 그 컨텐츠가 약간 선생님은 추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목요일 아침 7시 편의점에서 음료수 1,400원. 그리고 12시 편의점에서 라면과 삼각김밥 5,000원? 편의점에서 라면이랑 삼각김밥 어떻게 5,000원이지? 그리고 저녁 8시 교촌 허니콤보 2만원. 점심을 라면으로 부실하게 때운 게 서러웠단다. 집 오자마자 교촌 허니콤보에 외지감자 추가해서 가족들과 먹었다. 토탈 26,400원. 금요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네. 회사 근처 문구점에서 볼펜을 샀다. 필기감 좋은 볼펜을 발견하면 하나만 사지 않고 꼭 2개 산다. 근데 이래놓고 정작 새로 산 펜을 끝까지 쓴 지는 너무 오래됐다. 그리고 6시 20분에 카페에서 커피 5,900원. 요즘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다. 역류성 식도염이랑 커피를 줄여야 하는 걸 알면서도 커피 없으면 집중이 안 된다. 이거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면서 역류성 식도염인데 커피를 하루에 3잔씩 드세요. 2-3잔씩. 그니까. 그 늦게 드시고 늦게 드시고. 토탈 19,900원 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주말이 왔고요. 저녁에 서점에서 책을 25,000원치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회사를 옮기고 나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랑 저녁을 먹기로 해서 친구 주려고 책을 2권 샀다. 시를 좋아하는 친구라서 시집단권 골라봤다. 친구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와 저녁을 드십니다. 32,000원을 내셨고요. 힘내라고 밥도 내가 샀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 만나서 밥 한 끼 사줄 때 직장인인 게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일에 69,000원을 내셨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성비 챙기게 맞아요. 책은 반드시 도서관에서 보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것도 이제 저희 돈관리 전문가분한테 들은 게 책이 차지하는 공간 비용으로 생각을 해라. 맞아요. 예. 공간 비용. 물론 저희는 이렇게 엄청 많이 사진 않지만 책 사실 특히 소설책 같은 경우는 읽고 나서 그냥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걔가 1평만큼은 그냥 계속
차지하고 있는 건데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일이라고. 네, 맞아요. 그 내용 소비하고 싶은 거면 사실 저희 중고등학교 때 마찬가지로 도서관 가서 빌렸잖아요. 맞아요. 절대 사는 게 아니고. 네. 사실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지금 이용 안 하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충분히 해볼 법한 거거든요. 뒤에도 뭐 일요일인데요. 그냥 뭐 커피 마시면서 다쿠아즈도 먹고 지인과 점심하면서 2만 원 쓰고 온라인으로 책 구입을 8만 원치 하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토탈 13만 2,500원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일주일간의 총 지출을 보면요, 총 31만 3,400원을 쓰셨어요. 이게 일주일이잖아요. 곱하기 4, 그냥 산술적으로 곱하기 4만 해도 지금 거의 120만 원 넘는 그쵸. 돈을 그냥 이거 고정비 빼고 예, 소비하는 거죠, 소비 진짜. 계속해서 이 몰입 소비하시는 부분이 카페에서 돈을 쓰시는 부분 같은데 이렇게 소비가 좀 많으신 분들은 사실 이 정도 소비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한 달에 40만 원 쓸 거야 이런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저희보다 윗세대 분들이 통장 쪼개기 이런 게 되게 네. 통장 쪼개기, 풍차 돌리기 저희한테 되게 저게 좀 구리다 느껴지는 그런 돌리기. 되게 와닿지 않는다 싶은데 그게 사실은 돈이 이제 예산에 맞게 나누어져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월급 들어오면 다음날에 이제 적금이라든지 고정비 쫙 나가고 그 다음날에 생활비 통장으로 송금되고 자동 송금되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은 뭐 비상금 통장에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목적에 따라 통장을 분류하고 자동이체 날짜를 그거에 맞게 맞춰주는 게 통장 쪼개기의 전부인데 이분들은 일단 첫 번째는 통장 쪼개기 반드시 하셔야 되고 나한테 생활비 주는 게 조금 넉넉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시스템이 없으면 나중에는 본가 나와서 사실 때 월세 같은 게 다 나갈 텐데 대출이자 같은 거 나갈 텐데 그때는 비상금 대출, 생활비 대출로 갈 수도 있다. 신용카드 쓰시면 바로 뭐 신용카드 대금이 막 늘어나가지고 감당 못할 수가 있다. 아찔하네요. 예, 진짜 아찔하게. 당연히 돈 목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비상금 통장 만드는 거, 비상금 300만 원 만드는 걸 무조건 누구나 300만 원? 예, 그 300만 원은 어떤 기준치예요? 한 달 월급 정도로 예, 목표가 없으면 만들어 드리는 거죠. 비상금 300만 원은 무조건 만들고 이거는 이렇게 사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뭐 사고가 나거나 그러니까 내 소비가 이미 이렇게 습관화돼서 나가고 있는 돈이 있는데 갑자기 추가적으로 예상치 못한 돈 나갈 일이 생기면은 대출을 받거나 뭐 아니면 어떻게 떼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비상금 통장에서 꺼내 쓰라고 그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하고 저희는 꼭 만들어 두라고 하는데 이거를 반드시 첫 번째 저축 목표로 세우시고 근데 이분은 사실 그걸로 가기 전에 대출 상환부터 하시면 돼요. 근데 목표를 그걸로 잡는다. 대출 상환, 비상금 통장 마련 그리고 또 뭐 물음표 찍히면은 그러면 저희는 연봉만큼 모으라고 하거든요. 연봉만큼 모으면은 독립자금 될 수도 있고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이 정도는 있어요. 맞아요. 30%가 있어야 맞아요. 되니까. 아니면 뭐 나도 투자자금으로 돌릴 수도 있고. 또 뭐 본가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네. 그러니까 본가에 거주하고 계시는 게 뭐 행복할 수 있지만 본가에 있는 거 자체가 막 지옥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많죠. 근데 내가 이 2, 3천이 없어서 독립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전세자금 대출 충분히 받을 수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그것만 있어도. 계속 집값 가지고 1억 대출이다 아니면 뭐 매매 같은 경우도 막 예. 5억이다 7억이다 하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네, 맞아요. 3천만 생각하면 전세 할 수 있다. 전세 갈 수 있다. 네, 전세 갈 수 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낄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통장 쪼개라고 하는 게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지금 쪼개 놓으면은 2, 3년 뒤에 알아서 한 2, 3천 정도 모여져 있거든요. 네. 자동이체로 적금되는 거니까 저희는 로켓 미사일 각도에 비유를 해요. 지금 이걸 해놓으면은 나중에 자동으로 3천이 모여져 있고 안 해놓으면은 학자금 대출도 남아있고 모은 돈 영어. 근데 진짜 많아요 이런 사례가. 거의 약간 네. 왜 대다수일 것 같죠? 네, 진짜 대다수고 네. 이거 세팅하는 걸 애초에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네. 또 통장 쪼개기라는 걸 검색할 내 자극이 없거든요. 맞아요. 동기부여가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써주시고 읽으니까 심각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맞아요. 뭐 요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은행에 이거 주택 청약 하나 들러갔다가 3개를 추천받았거든요. 어쩌고랑 뭘 막 한 무대게 들고 왔더라고요. 맞아. 30분을 듣고 왔었어요. 요즘에 최근에 막 자본주의 다큐 이런 거 봤거든요. 은행원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맞아. 그래서 저 되게 배신감 들었어요. 그래서 보고 이분이 있나? 지금 네. 나한테 하는 말이 이게 지금 나한테 크게 도움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 근데 약간 그 자세로 들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들 것만 들고 그리고 파플렛 챙겨오고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좋은 거예요. 배신감을 많이 느껴가지고 은행원은 우리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네.